안녕하세요. 좋은 책의 내용을 전해드리는 이태연 TV입니다. 오늘은 건강에 관한 책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제목은 환자혁명. 약과 병원에 의존하던 건강 주권을 회복하라가 부제입니다. 스트레스가 생체의 활동 및 면역력에 미치는 악영향, 운동 부족, 영양소 결핍, 그리고 화학물질의 범벅이 된 토양에서 자란 채소와 과일, 식품 첨가물과 가공식품,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환경 호르몬. 인간의 몸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들여다보는 분위기와 테크놀로지나 약물에만 의존하는 풍토 때문에 현대의학은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환경을 바꾸고 환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데 힘을 쏟는 게 아니고 고가의 의료 장비나 의약품 그리고 수술의 남용을 통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유기농을 고집하거나 건강한 먹거리를 추구하면 주변에서 유난 떨지 말고 대충 먹고 살라며 눈살을 찌푸린다. 반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패스트푸드나 과자, 라면 같은 가공 가짜 식품만 먹고 사는 것은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우리 한국인들의 건강 상태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아이들의 건강 상태이다. 그 가공 패스트푸드에 대한 영향력은 어른들보다 아이들에게 더 어린 나이에 접할수록 강하게 남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먹는 식품 첨가물은 기성세대가 어렸을 때 먹었던 식품 첨가물과는 비교하면 그 종류도 많을 뿐더러 그 위해성의 차원도 다르다.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위해성을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이 되어버렸다. 이제 가치관과 입맛을 바꾸어야 한다. 유기농 식품을 먹으려는 시도는 결코 유난 떠는 것이 아니다. 괜찮은 투자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어떤 알레르기, 아토피, 천식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더 무서운 것은 상황이 이래도 사람들은 별다른 경각심이 없다는 것이다. 그저 어쩔 수 없다. 정상적인 그냥 삶의 일부로 여기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나의 건강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에까지 무려 3대에 걸쳐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유전 활동을 유발하는 것은 음식뿐만이 아니다. 음식 그리고 운동을 통해 일어나는 단백질 활동과 화학 활동도 유전자를 바꾼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 만약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그것도 모두 우리 몸에 화학 반응을 해서 우리 몸의 건강에 작용을 일으킵니다. 음식, 그리고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것. 스트레스를 받아도 잘 풀 수 있는 것. 세포를 다시 프로그래밍해서 건강하고 강한 세포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내 손 안에 있다는 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는가. 영양, 음식은 가공식품이 아닌 진짜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수면도 굉장히 중요한 건강의 요소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혹은 날씬해지기 위해서는 숙면을 취하는 것 그리고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무엇보다 번민하며 뜬 눈으로 지새우는 밤이 많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일이 되든 돈이 되었든 관계가 되었든 상관없이 잠보다 중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는 웃음이 명약이다. 놀라운 것은 억지 웃음도 충분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웃을 일이 없어도 웃어야 하는 이유이다. 운동도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노래를 듣는 것도 모두 좋다. 명상이나 기도 역시 도움이 된다. 또한 스트레스를 낮추는 음식에는 시금치, 배추 같은 녹색 채소가 좋다. 녹색 채소에는 도파민을 형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도파민은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다. 그 중에서 아스파라거스는 엽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엽산 부족은 우울증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또 오메가3가 들어있는 연어나 견과류도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는 결코 쌓아둘 성질이 못 된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환경 호르몬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스티로폼 컵이다. 거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 커피를 마시는 것은 최악이다. 컵라면도 마찬가지이다. 환경 호르몬이 들어간 이러한 물건을 더 사용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독소를 배출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그 음식에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케일, 그리고 복초이, 방울 양배추, 양배추 등이 해당한다. 이런 음식들 잘 챙겨 드시길 바랄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편리함과 풍요를 얻는 대신 건강을 내주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여러분 간헐적 단식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간헐적 단식을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도 그 책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간헐적 단식을 하면 그 단식을 하는 시간 동안 몸이 치유를 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건강이나 또 뭐 다이어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비만. 비만은 영양 과다일까요? 영양 결핍일까요? 비만은 영양 과다가 아니고 영양 결핍입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서 필요한 재료가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몸에서 그게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낼 때 비타민, 미네랄을 보내줘라는 신호를 따로 보내지 않습니다. 무조건 배가 고프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배가 고프네 하며 밀가루 음식을 먹고 튀김 음식을 먹고 단 음식을 먹고 이러면 비타민, 미네랄은 여전히 부족해요. 그럼 몸에서 또 신호를 보내요. 배가 고파. 그럼 또 그렇게 먹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습관이 결국 비만이 되고 비만은 그래서 영양 과다가 아니라 그 비타민, 미네랄의 영양소의 결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양 공급이 충분하면 살이 찌지 않는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원인 세 가지는 첫 번째 운동 부족, 그리고 두 번째 수면 부족, 세 번째 영양 부족. 모두 결핍이 결과입니다. 결핍의 결과이다. 기초대사량을 끌어올리는데 운동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살을 빼려고 해도 수면 부족이면 절대로 살을 뺄 수가 없습니다. 몸의 회복과 호르몬 활동은 잠자는 동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영양 부족 역시 마찬가지다.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가 부족하면 칼로리를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고 남아도는 칼로리는 결국 모두 지방으로 쌓이게 된다. 현대 음식이 순 밀가루, 설탕으로 이루어진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칼로리는 남아도는 반면 정작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결국 살을 빼기 위해서 식단을 바꾸어야 한다. 진짜 음식을 먹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약물 남용 수준의 고용량으로 증가한 당분과 밀가루 섭취가 대사를 망가뜨린 주범이다. 현대인들을 살찌우고 만성질환, 피로, 통증에 시달리게 하는 주범이다. 이제는 건강 주권을 회복할 때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내 꿈은 80세의 손자 손녀들과 로키 산맥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려면 지금 중년의 시기가 중요하다. 얼마나 오래 젊음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중년의 시기를 보내는가가 결정짓는다. 예외는 없다. 이제 더 이상 수명의 문제가 아니다. 삶 속에서 건강하게 보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느냐가 더 중요하다. 80세가 넘어도 넘치는 기력으로 로키 산맥에 오를 수 있고 치매나 관절염으로 누워서 지낼 수도 있다. 그 운명을 가르는 것은 무엇일까? 의료기술의 발달이라고? 타고난 유전자? 아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어쩌다 뚝 떨어진 행운이 아니고 타고난 팔자도 아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일찍부터 건강을 챙기고 그 건강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미 중년을 넘겼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 나무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 좋은 때는 바로 오늘이다. 공자님 말씀이다. 너무 늦은 사람은 없다. 이제 질병의 문제를 다르게 접근하는 삶의 방법에 초대를 받았으니 직접 시도해보고 경험해 보시라. 그 경험으로 그동안의 믿음에 변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 삶이 바뀐다면 얼마든지 건강하고 충만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 삶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네, 내 몸을 바로 알고 건강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책, 환자혁명 책 리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